자, 이제 2단원 지구 시스템의 진화랑 물질의 순환 봅시다. 자,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지구 시스템의 진화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산소의 순환이에요. 산소. 자, O2. 산소는 지구 시스템의 모든 권역에 다 존재를 해요. 그쵸? 지권에도 있고, 기권에도 있고, 수권에도 있고, 생물권에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지만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지각하고 멘트를 구성을 하는 규산염 광물하고 산화 광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에 존재하는 산소, 우리가 생각하는 O2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소의 이온 형태 또는 결합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대기 중에 산소의 등장은 지구 탄생 이후에 약 20억 년 동안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초기 성분 말고는 생물체가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 이 남세균과 같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는 바다하고 대기에 축적이 돼요. 여러분들 세균 중에서 남세균의 대표적인 애가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애들인데,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남세균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는 건 맞긴 한데 얘는 엽록체를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원핵생물이라서 아직 막성 소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실제로 이게 막성 소기관이 안에 스트로마하고 그라나로 되어 있는 엽록체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얘네들이 엽록체는 없어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냈고, 아까 1단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 남세균의 흔적이 바로 뭐예요? 스트로마 톨라이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구 대기 조성의 변화를 보면은 질소는 거의 원시 대기 성분이나 현재나 거의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는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매우 안정한 상태라서 얘는, 그리고 용해도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해수에도 거의 녹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2는 보통 이제 원시 화산 활동으로 그때 많이 방출이 됐고, 얘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뒤에 바닷물에 용해가 된 다음에 보통 칼슘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석회암으로 지권에 고정이 됩니다. 산소는 대부분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남세균 출현이라고 보고, 대략 요 정도 아주 높아져야 이때부터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권의 고정, 산소는 대부분이 과합성 생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공급이 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략 1기압에서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한 20% 정도 되지만 이때는 되게 적었고, 이거보다 이제 더 많아져야지 바로 어떻게 돼요? 오존층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상철광층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광층이면 철광석의 층인 건 알겠고, 호상, 무슨 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양이란 뜻이에요. 호상 열도할 때 그 호상이거든요. 그 부채꼴 모양의 호, 즉 띠 모양의 철광층이 형성이 되었다. 즉 35억 년 전 원시 바다에서 남세균이 출현을 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바다로 산소를 공급을 했고, 그러면 해수에 녹아있던 이 철 이온들이 산소랑 반응을 하면서 산화철이 만들어진 거죠. Fe2O3나 또는 Fe5와 같은, 또는 Fe3O4도 있고 뭐 Fe5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산화철이 만들어졌고, 산화철들이 밑으로 대규모 퇴적이 되면서 얇은 띠 모양의 호상철광층이라는 게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상철광층은 산화철은 여러분 녹슨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붉은색 층의 적철석이나 또는 자철석과 같은 철 성분이 풍부한 층하고, 회색의 규질 성분이 첫 틀을 만들어내는 규질이 풍부한 층이
반복이 돼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붉은 층, 회색 층, 붉은 층, 회색 층이 계속해서 층층이 쌓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호성철광층을 보고서 산소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이 된 이 산소는 해수에 녹아있던 철이온이랑 결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권으로 방출이 됐고, 기권에 있던 산소는 물의 일부가 돼서 녹아 들어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권과 수권 사이에 순환이 되는 거고, 밖에 있던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다시 광물하고 산화 광물이 되면서 소비가 되면서 산소는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난다. 기권과 수권, 직권을 반복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는 대단히 중요하고,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배웠었죠. 자, 지구상의 탄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기권은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수권은 물에 녹아있는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주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직권은 가장 많은 형태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직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석회암 또는 화석 연료의 형태, 화석 연료나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를 대부분 탄소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을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전체 지구 내부의 탄소의 양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CO2가 광합성으로 녹색 식물에 저장이 되면은 얘네들이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고, 이 생물에 저장된 게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동물도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권, 생물권, 다시 기권을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 석회암의 형성하고 화산활동을 보게 되면은 대기 중에 CO2가 해수에 녹고 탄산염으로 침전이 되면은 석회암 만들고, 석회암이 지구 내부로 이동을 해요. 지각이 이동을 하면서 같이 지각판에 있던 게 섭입대로 들어가 버리면 지구 내부로 이동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여기서 분해된 CO2가 방출하게 되면은 기권, 수권, 직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수에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생물체에 흡수가 돼요. 생물체에 흡수가 되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산호라든가 아니면은 갑각류, 아니면은 폐류. 폐류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각류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맛있잖아. 게나 새우의 껍질도 바로 탄산칼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후에 침전이 되면서 석회암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석회암을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에 석회암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권, 수권에서 생물권을 한 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직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진화랑 탄소의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얼음 덩어리 지구의 형성과 소멸 과정 봅시다. 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판게아 전에 있던 초대륙이 로디니아인데, 로디니아가 분리될 때 암석의 풍화작용, 광합성 생물의 증가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됐대요? 감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화작용은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CO2가 감소라는 경우는 보통 이제 석회암에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CO2를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온실 효과가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온실 효과 감소로 인해서 낮아지게 되면, 자, 그죠? CO2의 농도 감소, 그러면 온실 효과 감소. 온실효과 감소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고, 여러분들 저 빙하가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지표 반사율을.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 알베도가 높아지고, 지구의 기온은 더 낮아지고, 지구 전체가 얼음에 덮인 빙하기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 상태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이 되지만 얼어있는 바닷물에는 녹아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중에 계속 쌓여요. 대기 중에 계속 쌓이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온실효과가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인 바다에 녹아 들어갔고, 비무극성 기체지만 CO2는 비교적 용해도가 큰 기체이기도 해요. 물에 액체 상태 바다에 녹고, 생물의 광합성으로 CO2 농도 다시 낮아지고 온실효과가 약화되면서 현재 평균 온도랑 거의 같아졌다가,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빙하기가 왔다가 다시 간빙기가 왔다가 빙하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석회암. 지구를 덮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 대기 중에 CO2가 액체 상태의 바다로 녹아서, 빙하가 지구를 다 덮고 있으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못 녹는 거지. 대기 중에 CO2가 바다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 뒤에 칼슘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석회암을 만들어요. 자, 오늘날 세계 이거는 뭐 화학적 퇴적암이 되겠지. 세계 각지에서 빙하 퇴적층 위에, 자, 빙하 퇴적층 위에 석회암층이 형성된 모습으로 발견이 된대요. 이는 지구 전체가 얼었다가 해빙되었음을 보여주는 얼음덩어리 지구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빙하 퇴적층 다음에 쌓였다는 소리는, 빙하가 있었을 때는 CO2가 많이 못 녹았다가 빙하가 녹게 된 다음에는 CO2가 많이 녹아서 석회암을 만들고 퇴적층을 만들었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음덩어리 지구 형성 이후 생물권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원생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이제, 왜 그러니까 이제 얼음으로 다 덮여져 버리니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물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추우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들은 DNA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세포를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견뎌냈고, 그죠? 이것도 뭐 자연 선택이 됐을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이 등장하기도 했고,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선캄브리아대 후기에 나오는 다세포 생물의 화석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에디아카라 생물군 등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된 겁니다. 선캄브리아대 후기부터 고생대에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다 탄소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물을 증발시키고 순환시키고 날씨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가 주된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래서 물의 순환에서 물의 역할은, 물은 에너지도 같이 운반을 한다란 말이에요. 물질 자체의 운반도 일어나지만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보통 언제 흡수해요? 기화, 즉 증발이 일어날 때 주로 흡수를 하고, 방출하는 거는 보통 뭐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음결 과정에서 담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합니다. 지상생물들의 생명 유지에 이용이 되고, 물은 필수적이니까 수중생물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비로 내려서 바로 물의 흐름을 만들어서 지표를 풍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형,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V자 곡, 그 다음에는 공유, 이거는 보통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흐름이에요. 유수에 의해서 보통 상류, 중류에서 만들어지고,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해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도, 해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해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삼각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디에서?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대표적인 퇴적 지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 내에서 공진화, 자, 즉 보면은 지구와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를 하는 공진화라고 하는 관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진화를 하는 단계를 거쳐 옵니다. 그래서 호상철광층이 형성이 되는 것은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졌으니까 생물이 이제 지구의 지각에 영향을 준 거고, 오존층도 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서 오존층을 만들어내게 됐고, 생물의 대멸종은 화산 분출, 기후 변화 등으로 빙하기 또는 초대륙의 형성 같은 지구의 전체 기후 변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을 했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대멸종이 몇 번 나타나요? 5번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지질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광물들 보면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는 금속이나 탄소와 같은 다양한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 광물, 그다음에는 탄산염 광물, 그다음에는 점토 광물 등이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물과 지구는 서로 밀접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단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된다? 서로 진화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지구 대기 조성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A 같은 경우 점점 줄어드는 A 기체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CO2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약 25억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얘는 산소죠. O2. 그 다음에 2번. 산소의 순환과 생물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예요. 오존층의 형성이 생명체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정확하게는 지상 생명체예요. 지상 또는 육상 생명체가 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 생명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3번.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는 대부분이 직권의 석회암의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지구 내부의 탄소는 화산 활동을 통해 CO2의 형태로 기권에 방출이 되고, 기권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의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얼음덩어리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 X, O, X예요. 지구의 극지방이 아니라 지구 전체예요. 지구 극지방에는 얼음만 있는 건 지구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현생루대가 아니라 원생루대입니다. 현생루대는 지금.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현생루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로디니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시생루대, 원생루대, 현생루대 이렇게 가잖아요, 순서가. 선판부리아 초기, 선판부리아 후기, 이게 고생, 중생,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때. 원생루대 때 로디니아 만들었던 시기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맞고, 4번. 빙하퇴적층이 석회암층 위에 쌓인 지층이 전 세계 곳곳에 분포하는 것은 빙하퇴적층이 석회암층 위에 쌓인 게 아니라 빙하퇴적층 위에 석회암층이 쌓인 거예요. 와, 보기 착하다. 그지? 자, 저렇게 문제 나오면은 그냥 덥석 떡밥을 물면 안 돼요. 자, 5번. 이래서 지하기 싫어.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강의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V자국이 형성이 되고, 강의 중류나 하류에서는
침식과 퇴적이 함께 일어나 흐르는 공류가 만들어져요. 이거야, 이거. 아마존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공류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강물의 유속이 급격히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이는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지구와 생물의 공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은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산화광물이 만들어지는 거. 어차피 산소 기원이 생물이니까 대규모의 용암 분출은 아니죠. 생물권이 산소가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고 특히나 생물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건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봅시다. 얼음덩어리 지구에 형성하고 변화 보면은 그림 가부터 다는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대기의 색이 진할수록 CO2의 농도가 높대요. 그리고 순서가 가나 다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네, 결국에는. 자, 각 시기의 변화. 나부터 다 시기의 이산화탄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가 되죠. 왜 그러냐면 해빙이 일어나면서 해수에 CO2가 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가부터 나 시기에서 지구의 반사율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빙하의 면적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서 다 시기 중 대기 중 CO2 농도가 변화한 주요 원인은 결국에는 이때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CO2 농도가 변한 대기 중 CO2 농도가 변화하게 된 주요 원인은 화산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CO2 농축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뭘로 돼 있어서 얼음으로 돼 있어서 얼음에 해수 표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CO2가 용해가 안 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봐야지 맞게 되겠죠. 다음에 3번. 온실 효과는 어느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요? CO2가 대기 중에 농도가 높은 시기가 더 당연히 강하니까 언제겠어? 다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및 소멸 과정에서 형성된 석회암은 주로 해빙한 과정에 나타나니까 다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나보다 다 시기에 더 활발하겠죠. 얼음으로 표면이 덮여 있으면 해수가 이게 어떻게 돼요? 기권하고 수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에디아카라의 생물군의 번성은 다 시기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4번은 답이 OX, OO예요. 자, 가부터 다 시기 중 지구의 반사율은 가 시기에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다 시기에 가장 작았겠죠. 해빙이 돼서 결국에는 빙하의 면적이 가장 작은 시기에 바로 뭐가? 지구의 반사율이 가장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자, 이제 내신맞선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자, 그림은 시간에 따른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0억 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죠. 자,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원생 누대 약 여기 한 25억 년 전에 출현을 한 게 아니라 25억 년 이후부터 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 양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25억 년 전에 출현을 한 건 아니고 25억 년 이후에 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전은 아니니까 그죠? 여긴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렇죠. 점점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 대부분이 해수에 용해가 돼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등장을 하였으나 육상생물은 그보다 훨씬 뒤에 등장을 했는데 육상생물이 등장이 늦어진 까닭은 결국에는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줄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육상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호상철광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에서 산소와 철이온이 침전돼서 형성된 퇴적층이죠. 그래서 호상철광층은 보통은 산화철이 침전이 된 거고, 층상 구조는 풍화랑 침식이 아니라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침전돼서 퇴적된 거니까 용전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입니다. 산소가 철이온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남세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냈죠. 사이노박테리아 같은 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 생명체로 인해 형성된 퇴적 구조인 거 맞고요. 산소 순환에 당연히 기여를 했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대기 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소 순환에 기여를 하였다. 맞게 되고요. 다음에 5번 탄소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뭐의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 또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게 해수의 녹은 형태라 그렇죠. 물에 녹으면 이 형태가 되는 거고 기권의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고, 자, 다음 6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지금 지각에서 대기로 가는 거는 화산활동 맞죠? B는 생물에서 지각으로 가게 되는 거는 생물의 사체가 매몰되는 거, 유기물이니까 이것도 맞아요. C는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서 CO2로 이동을 하는 호흡. 그 다음에 D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가는 건 이산화탄소의 융해. 그 다음에는 산호의 유해가 퇴적이 되는 거는 생물이 지각으로 가게 되는 경우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이거는 B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석회암을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얼음 덩어리에 지구가 형성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보면은 석회암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주로 B시기에 형성이 되었다. 지금 B시기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상태잖아요. 얼음의 지구가 된 상태니까 이 경우는 표면에 해수가 노출이 안 되니까 바다에 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대기 중 CO2의 농도는 D시기가 C시기보다 더 낮다. 지금 보면은 이 끝부분에 뭐가 생겼어요? 양쪽 극 부분에 빙하가 생긴 걸로 봐서는 평균 지구의 기온이 C가 D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때가 평균 기온이 보통 높으면 평균 기온이 높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두 같이 높다. 대기 중 CO2도 높다. 왜냐면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시기가 C시기보다 낮다는 맞는 거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그렇죠. C시기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빙하 자체가 하나도 없는 시기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B시기에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C시기에는 지구를 덮고 있던 얼음이 녹았다. 지구가 B에서 C로 변화했던 결정적인 까닭은, 그렇죠, 이게 얼음으로 덮여있던 지구 상태에서 화산 활동으로 어서 개가 짖냐?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다량의
CO2가 해수에 용해되지 못하고 해수에 용해가 되지 못하고 대기에 축적이 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대기가 결국에는 뭘 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실 효과를 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그림은 얼음 덩어리 지구를 뒷받침한 어느 지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빙하 퇴적층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가 되고, 해수가 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으면 해수의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해서 석회암층이 생기니까 지층의 역전 여부는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퇴적이 된 거고, 그 까닭은 빙하 퇴적층 이후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CO2가 해수에 용해되고, 그 다음에 그 그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이 되고, 그 다음에 탄산염이 된 상태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해수에 칼슘 이온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엔 뭐가 된 겁니까? 침전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빙하 퇴적층 이후로 뭐가 만들어진 게 맞다? 석회암층이 퇴적이 되는 거는 역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쌓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얼음 덩어리 지구가 종료된 직후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얼음 덩어리 지구가 생성이 된 게 대략 언제쯤이냐면 한 23억 년 전쯤이에요. 이때가 해당이 되는 거고, 호상 철광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한 35억 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호상 철광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종료된 직후가 아니라 얘는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합성 세균은 훨씬 더 그 전에 나왔고, 산소가 어떻게 되면서 대기 중으로 해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얘가 훨씬 더 전이다. 그래서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의 과합성으로 이산화탄소는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거 맞죠? 자, 대기에서 원시 대기 이산화탄소는 주로 그렇죠, 해수에 녹아서 석회암으로 직권해서 고정이 된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는 과정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해수에 녹아 들어가니까 감소시킨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3번이 되죠. 기억하고 니은. 자, 다음 12번. 그림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인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게 맞고, 물은 순환 과정에서 지구 전체가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한다. 그렇죠. 물의 순환은 결국에는 우리 그 지구과학 할 때 배웠지만은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을 일으키게 되고, 이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지구 열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니은도 맞아요. 자, A 지역에서는 V자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A가 어디 있니? 여기서 A는 지금 여기구나. 여기가 A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에서 바다로 나가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하류에서 끝나는 지역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V자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류에서 만들어지는 침식 지형이고, 얘는 퇴적 지형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틀렸죠. 3번이 맞아요. 기억하고 니은.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 가하고 나는 물의 순환 과정에서 직권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삼각주와 석회 동굴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석회 동굴이고, 그쵸? 석회 동굴이고, 왼쪽이 바로 삼각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가는 물에 의한 침식이 아니라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 나는 CO2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으로 보면은 탄산칼슘의 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HCO3, 2 이렇게 탄산수소 칼슘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석회동물 생성 반응이고, 나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물의 순환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해식 절벽이 형성되는 것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에 해당이 되겠죠. 파도가 절벽을 때려서 깎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A에 해당하는 물의 순환 과정의 적절한 예를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물의 순환 과정의 예는 뭐 수증기의 증발, 그렇죠? 수증기의 증발로 인한 뭐 구름의 생성, 뭐 이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가부터 다는 지구와 생물의 공진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생물이 수권과 그렇죠, 직권에 영향을 준 게 맞죠. 생물이 만들어낸 과합성 세균이 만들어낸 산소가 해수에 녹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해수 속에 있는 철이온하고 결합을 해서 호상 철광층을 만들어 준 거죠. 나는 지구 생물권의 분포 범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쵸? 즉, 오존층의 형성 과정은 뭐에 영향을 줬어요? 육상 생물의 출현에. 그쵸? 영향을 주게 된 거고, 직권의 변화는 다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그쵸? 고생된 마레테의 멸종은 결국에 초대륙인 판게아의 형성인데,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직권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따라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의 공진화 관점에서 광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점토 광물은 생명 활동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앞에서 어떻게 퇴적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점토 광물도 생명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화성과 금성에는 지구보다 많은 종류의 광물이 존재를 한다. 아니죠. 이게 훨씬 더 지구가 역동적이고, 얘네들은 초기에 만들어졌던 것밖에 없을 거고, 요 안에서 새로운 작용으로 지구에서는 많은 광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틀렸고, 이산화탄소와 금속 원소가 반응을 해서 금속 산화물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 지구에 존재하는 광물의 종류는 지질 시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합니다. 산소의 작용으로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화 광물은 과합성 생물이 방출한 산소가 다른 원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맞죠. 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에서 물의 순환 과정과 연관 이동량을 나타낸 거래요. 물수지 평형은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은 것을 의미를 해준대요. 자, 그러면은 육지로 들어오는 양이 96, 대기로 60이 빠져나가면 해양으로 들어오는 양은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36만큼이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온 양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야? 320. 그 다음에 60 들어와. 그럼 전체 들어온 양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380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는 96만큼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294, 8, 284만큼이 B로 가죠. 284. 그러면 해양이 총 받아들이는 물의 양은 36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20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30단위보다 크죠. 3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기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표면의 변화는 오히려 증가하죠. 그러니까 대기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결국에는 강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고, 강수에 의해서 유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또 지하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할 거고, B.
B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가게 되는 거는 강수고 이때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가는 호상철광층을 나는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형성된 얼음 덩어리요.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면은 대략 한 6억 년 언저리쯤 될 거예요. 6, 7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호상철광층이 아까 선생님이 35억 년 전쯤 형성이 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얼음 덩어리 지구가 한 번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한 23억 년 전쯤에 또 나타났고, 그다음 요때도 나타나고 해요. 가는 지구와 생물의 공진화에 대한 결과이다. 맞고, 그다음에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 나 형성 직전 시기가 가 형성된 시기보다 높을 수가 없죠. 이거는 얼음 덩어리 지구가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온실 효과가 약화가 되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아진 거란 말이죠. 평균 기온이 낮아진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풍화와 얼음 덩어리 지구에 대한 설명인데 풍화는 기계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로 구분이 되고 기계적 풍화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암석이 부서진다. 얼음의 부피 팽창, 압력 감소 등에서 일어나고 주로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달하고요. 화학적 풍화는 암석이 물, 산소, CO2 등과 반응해서 성분이 변하는 현상으로 화학적 풍화가 발생을 할 때 대기 중 CO2가 탄산염 형태로 직권에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산화탄소가 탄산염 형태로 직권에 고정이 된다는 소리는 석회암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음 덩어리 지구의 형성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우세한데 로디니아의 분리로 저위도에서 넓은 규산형 광석이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풍화가 발달해져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감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된 겁니까? 지구 온난화가 약화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얼음 덩어리 지구 형성 과정에서 주로 작용한 풍화는 결국에는 CO2의 용해에 의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화학적 풍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풍화작용이 대기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은 풍화작용이 대기와 기후에 미친 영향은 여기서는 그러면 화학적 풍화로 보면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풍화가 활발해져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감소를 했고 이게 첫 번째 CO2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온실 효과 약화로 인해서 지구 기온 하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하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얼음 덩어리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맞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아이고, 4번. 그린 가는 지구 대기를 구성을 하는 주요 기체의 기압 변화를 나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지금 요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녀석은 지금 O2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얼음 덩어리가 지구가 녹은 원인은 주로 뭐 때문에 그렇죠. 직권하고 기권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 거 맞죠? 그래서 지구의 온실효과 정도에 따른 평균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고 대기 중에 산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생물권하고 생물권하고 기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 맞고 해양 생물의 합성은 디귿 과정에 해당이 된다.
해양 생물의 합성 과정은 그죠? 수권하고 생물권의 작용으로 일어난 상호작용이 맞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